오늘은 제 10장 생명의 화학 Chemistry of Life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챕터는 생체 바이오 라이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체가 어떤 유기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무엇을 근거로 이게 우리 인간에게 또는 동물에게 에너지를 제공하는지 또는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또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의 어떤 모양의 물질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지만 좀 간략하게 줄여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화합물질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또 그 화합물만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성질체라는 겁니다. 모양, 그 분자식은 동일하지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성질체라 그럽니다. 또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인 것이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 지방, 그 다음에 아미노산, 그 다음 단백질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챕터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있는 것이 우리가 생화학, 그러니까 생물계에서 일어나는 화학의 반응을 연구하는 이런 생화학. 그 다음에 카이랄성, 비카이랄성. 그러면 뭐냐면 우선 이 손바닥을 보면 이 두 개 겹치면 아래 위로 겹치면 서로가 동일한 손가락, 엄지손가락끼리 그 다음에 검지끼리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이제 포개지는 것이 그죠? 이걸 비카이랄성. 포개지지 않는 것을 카이랄성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울상 이성질체는 자신의 거울상과 포개지지 않는 분자를 카이랄성은 뭐냐면 포개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거울상과 포개지지 않는다 그랬고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이제 거울상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이것의 젖산을 보면 탄소 제일 꼭지에 수소가 있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COOH 그 다음에 메틸기 그 다음 OH 수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OH가 여기 있고 이 지금 반대입니다. 그죠? OH가 노란 겁니다. 그죠? OH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메틸기가 있고 그 다음에 COO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이게 거울이고 네모로 생긴 것이 이제 거울이고 양쪽에다가 거울에다 비춰보면 노란 거는 가장 가까운 이 노란 것이 이 탄소로 봤을 때는 가장 앞쪽에 나가 있고 이 탄소로 봤을 때는 이 노란 것이 제일 앞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위치, 그러니까 서로 맞닿을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블루는 블루끼리, 그 다음에 퍼플은 퍼플끼리 제일 멀리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또 용어가 나옵니다. 무슨 용어가 나오냐면 배열이라는 것은 화학물리에서 원자들의 특정한 배열에 관한 설명을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고 라세믹 믹스처라고 해서 라세미 화합물은 거울상 이성질체들의 같은 양 화합물, 그러니까 이런 물질하고 이런 물질의 분자식은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서로 합성을 할 때 양이 50%, 이 양이 50% 이런 것을 우리가 라세미 믹스처, 라세미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서 보면 제일 꼭지 위에 있는 것이 CHO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이 CH2OH, 이쪽으로 튀어나온 것이 CH2OH,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것이 OH, 제일 끝단에 있는 것이 H 이렇게 됩니다. 서로 거울상으로 서로 맞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이 동일한 퍼센트로, 동일한 양, 같은 양의 혼합물. 이와 같은 것이 뭐냐면 에드빌 같은 경우는 같은 양, 그러니까 이거랑 이것이
동일한 50%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게 있는 반면에 이런 LB 같은 경우는 단일 거울상 이성질체로 판명이 되고 이거는 이 라세믹 구조, 라세믹 믹처로 되어 있고 파스텔라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이 물질이 거울을 둔다면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펑셔널 그룹이 다 들어있겠죠. 그래서 타타릭 애시드와 NaOH가 반응을 해서 만들어내는 타타릭 애시드죠. 아모늄, 소디움, 그죠? 그래서 그거를 시판을 하고 있는 이 이름이 에드빌과 엘레비라는 것도 분명히 두 개의 이성질체를 가지는 동일한 분자식을 가졌지만 결합하는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효소에 따라서 가져갈 수 있는 효소가 있고 가져갈 수 없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화학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런 형태의 제품을 만들어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이제 처방전이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로 보면 탄수화물 분류를 보면 일반식은 CX, H2O의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 당으로 구성된 이제 생분자인데 단당류 이게 하나뿐인 거, 두 개인 이당류, 세 개인 삼당류, 여러 개인 다당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하이드록실 기가 있는 OH가 있고 알데하이드가 있는 CHO가 있고 그 다음에 케톤기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이와 같거나 또는 이와 같을 때 이름이 디글루코스, 갈락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실제로 D라든가 L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글루코스, 디글루코스, 디갈락토스.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는 OH가 여기 H 대신에 이 H 대신에 OH가 이쪽에 가 있고 여기에서 이 분자 중에 하나만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분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단당류라고 합니다. 글루코스, 갈락토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단당류라고 그러고. 자, 그럼 이당류는 어떤 게 있냐면 수크로스, 말토스, 락토스 있습니다. 종류가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얻는 것이 수크로스고 녹말에서 얻는 것이 말토스, 그 다음에 젖당 우유에서 얻는 것을 락토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이 광고에서 보는 락토 우유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듣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당류라는 것은 단당류가 두 개 붙어 있는 이런 겁니다. 그죠? 수크로스가 있는데, 그죠? 이 효소에 의해서 이게 이 붙어 있다가 이 옥시전이 붙어 있다가 뒤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게 물 분자가 하나 들어가서 효소가 들어가서 두 개가 떨어지도록 글루코스와 프룩토스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크로스에 대한 일반적인 당과 인공감미료의 당도를 보면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수크로스를 1로 봤을 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카린은 300배쯤 되고 그 다음에 아스파탐 180배 정도 되고 락토스, 말토스 사실 이런 물질이 들어있는 우유, 락토 우유 뭐 이런 것을 마시더라도 별로 우리가 달다는 느낌을 잘 받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수크로스를 1로 봤을 때 락토스나 갈락토스, 말토스의 당도가 그만큼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당도를 느끼지 못하고 사카린은 아주 작은 양, 아주 적은 양도 우리가 당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사카린을 보면 인공감미료 사카린, 그 다음에 아스파탐 이 두 개가 지금
아스파산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수크랄로스 뭐 이런 물질들이 인공 감료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당류는 그럼 뭐냐 이거죠. 다당류는 단당류가 한 500개 이상, 5000개 이상 또는 수백만 개의 단량체가 한꺼번에 붙어 있는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다당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셀로즈입니다. 물론 이제 아밀로스도 있긴 있는데 셀로즈는 목재가 되기 전에 목질이 되기 전에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셀로즈입니다. 셀로즈. 그래서 단당류인 탄수화물 구조로 되어 있는 나타낸 방법으로 900에서 6000개의 글루코스가 단위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로스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분자량이 커지고 굉장히 딱딱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질은 물에는 녹지 않지만 유기용매에서 녹는 생분자의 한 부류입니다. 여기 보면 우선 이 두 개의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이 합해져 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지방 또는 이제 지방산이 만들어집니다. 산이죠, 그죠? COOH니까, 그죠? 지방산이면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되는데, 자, 우리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은 더블 본드가 중간중간에 끼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불포화지방산, 이런 것은 포화지방산.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없다는 거죠. 이중결합이 없는 상태의 지방산, 포화지방산, 이중결합이 있는 것을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일반적인 지방산으로 보면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이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이 있고 포화지방산. 자, 반응성으로 본다면 불포화지방산이 어떤 물질이 여기에 끼어들면 이 두 분자는 여기에 있는 더블 본드는 반응을 하게 되겠죠. 반응을 하게 되니까 어떤 물질이든 반응을 하게 되고 포화지방산은 다른 물질이 들어가서 다른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분자가 깨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과 기름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의 양을 보면 불포화지방이 들어있는 것이 블루입니다. 그죠? 이 불포화지방산. 그러니까 어떤 분자가 들어가서 그 분자를 공격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조건이 되는 것이 우리가 불포화지방산. 그죠? 홍화유, 홍화씨유, 뭐죠? 카놀라유, 뭐 이런 거. 옥수수 기름, 그 다음에 콩기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포화지방산인데 야자유, 그 다음에 팜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유지방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기름이 있는데 액체기름에 수소를 더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포화 펑셔널 그룹, 그러니까 더블 본드의 수소가 다시 첨가 반응을 일으킵니다. 첨가 반응을 일으키니까 액체 기름이 고체 지방으로 바뀔 때 들어가는 수소와 환원이 되면서 200도씨에서 환원이 되면서 고체 지방에 fully occupy 되는 포화 지방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라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이 링이 하나, 둘, 셋, 넷, 이게 모두가 포화되어 있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합니다. 호르몬은 내분비성으로부터 분비되는 화학적 메신저입니다. 그죠? 메신저.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 더블 본드가 하나 있죠. 콜레스테롤, 방향족, 그 다음에 포화고리는 사실 이런 겁니다. 그죠? 탄소 하나에 수소가 fully occupied 된 거. 불포화고리는 여기에 더블 본드가 하나 있으니까 수소가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들어갈 수 있겠죠. 방향족 고리 화합물, 벤젠린 같은 경우는 더블 본드가 하나 건너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세 분자, 세 수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누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누가 동물성 지방인데 동물성 지방에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NaOH를 넣게 되면 이런 이런 체인이 생기고 끝단에 Na 플러스 이 NA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소가 떨어져 나오면 COO 이게 다 떨어지면서 COO 마이너스가 되고 Na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그리세린이 만들어지고 이게 비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게 길게 되어 있는 길게 되어 있는 이런 분자와 마지막에 있는 COOH에 여기 있는 COOH에 있는 H 대신에 Na 플러스가 결합하게 되는 이런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용어가 하나 있는데 소수성, 친수성 이렇게 됩니다. 소수성은 하이드로포빅, 하이드로라는 것은 물 이런 뜻입니다. 물을 싫어하는, 그 다음 필릭은 좋아하는 이런 친수성, 소수성이었습니다. 그럼 친수성이라는 것은 이 블루로 표시되어 있는 이 바탕이 뭐냐 물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친수성, 물하고 결합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끝단입니다. 그죠? 끝단. 그리고 기름에는 뭐가 붙냐면 이런 물을 싫어하는 것하고 이 기름하고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배열을 다시 하게 됩니다. 배열을 다시 해서 그 다음에는 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끝단과 물이 서로 결합을 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친수성불이 이 부분이 물 쪽에 가까우니까 데려가고 이거는 기름 쪽에 가까우니까 소성 비극성 불이 이렇게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거를 우선 이 합성세제로 본다면 이런 물질을 만들고 맨 끝단에 SO3H에서 H 대신에 Na 플러스로 들어가서 수용생 머리,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기름 성분 또는 때 성분에 이제 달라붙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누보다는 이런 합성세제가 훨씬 빨래의 세탁 효과가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군데에서 때나 기름하고 이런 식으로 붙을 수 있는 이 펑셔널 그룹 또는 분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세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림과 로션을 우리가 보면 이 크림과 로션은 어떻게 보면은 유기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름 성분이다 이렇게 보겠죠. 기름 성분인데 일단은 물과 기름 성분의 안정한 화합물을 우리가 유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콜로이드 형태가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습니다. 기체로 보면 안개, 그죠? 에어로솔. 그 다음에 액체로 보면 휘핑크림 또는 이제 액체로 보면 우유 이런 거. 고체로 보면 치즈, 버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콜로이드 형태 이렇게 되어 있고 에어로졸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안정된 화합물로 이제 기체상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미노산은 여기 보인 대로 알파 아미노기하고 카복실 펑셔널 그룹을 가진 생체 분자라고 했습니다. 카복실릭 펑셔널 그룹하고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에 탄소 분자, 이걸 알파 탄소라고 그러고, 그 다음 붙어 있는 알킬기.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보여 있는 이 책에는 깨끗하게 나와 있습니다. 20개의 필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반드시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반드시 구성을 하고 있는 NH2와 COOH 반드시 있고 탄소 하나 나머지는 무엇에 수소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알킬기가 붙어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20개의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이 필수 아미노산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서로 간에 반응을 하면서 서로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아미노산이 붙어서 화합물이 될 때 그 중앙에 있는 결합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펩타이드 본딩이라고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 어떻게 되냐면 COOH하고 NH2R 되어 있습니다. NH2, CONH. 이걸 펩타이드 본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OOH랑 이쪽에는 NH2의 H 한 개랑 붙어서 물 분자가 나가고 CONH의 펩타이드 본딩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폴리펩타이드는 뭐냐면 펩타이드 본딩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라고 그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CONH 양쪽에 COOH와 그다음 NH2의 물 분자가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필수 아미노산 20개가 서로 물 분자가 빠져나가는 축중합이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진 분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펩타이드 본딩이라고 그런다, 그죠? 펩타이드 본딩.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그 대표적인 보면 왜 단백질은 그러면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죠? 펩타이드 결합하는 질소 원자와 사슬에서 세 번째 아미노산 단위 아래에 있는 산소 원자를 수소 결합이 어떻게 연결하여 감긴 구조를 형성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이 보면 OH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슬도 역시 분자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더블 본드, CO의 더블 본드, CO의 더블 본드와 OH가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본딩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딩을 이루고 있는데, 이 본딩을 이루고 있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CONH에서 H2O가 빠져나가고 본딩이 형성이 됩니다. 본딩이 형성되니까 구조가 단백질 구조가 3차원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아까 뭐라 그랬냐면 효소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소화기로 운반이 되기도 하고, 또는 운반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아드빌이나 어떤 물질이 D형과 그다음 L형의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왜 그러면 순수하게 물질을 만들어서 만드는 약이 있고, 또는 50%가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약이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질에 있어서 우리는 대단히 다양한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대단히 다양한 효소가 있습니다. 그 효소에 의해서 물질이 분해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이 에너지를 쓰기도 하고 축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아미노산 또는 많은 물질들이, 효소가 주변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머리카락을 꼬불꼬불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퍼머넌트라고 하죠. 퍼머넌트를 할 때 그 분자가 이 수소, 그러니까 이 분자랑 이 분자의 이 끝단이 뭐였냐면 SH였습니다. 여기도 SH. H가 빠져나가면서 이 황이 결합을 하면서 이 두 분자가 떨어져 있다가 굉장히 가까운 모습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하게 되는 이런 분자 중에 이 3차원 구조를 하고 있는, 그래서 꼬불꼬불한 머리카락이 꼬불꼬불한 모발 단백질이 꼬불꼬불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수소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산화가 돼야 되겠죠. 머리카락을 꼬불꼬불하게 곱슬머리로 만들 때 필요한 것이면 산화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발을 염색을 하거나, 물론 염색도 그렇지만 꼬불꼬불하게 할 때는 이 산화제가 들어간다는 사실, 그 다음에 수소가 빠져나가야 두 분자의 이 긴 사슬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온 결합을 하게 되고 이제 단백질 사슬이 이렇게 있을 때 이 OH가 AH2O에 이 수소 결합을 하면서 그 단백질 두 개의 단백질의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정도 하고 식물이 포도당 이렇게 글루코스를 만들 때 우리가 이 우리말로는 포도당이고 영어는 글루코스인데 글루코스를 생성시키는데 필요한 것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그 다음 뿌리로부터 올라온 물, 그 다음에 태양빛에 의한 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에너지를 받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럼 어두움 속에서는 그럼 이런 활동을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체 내에서 에너지가 저축이 되기도 하고 에너지 베리어를 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어디서 에너지를 빌려와야 됩니다. 그 빌려오는 것이 저축되어 있는 이 트라이포스페이트입니다. 그래서 아데노신 이 전체를 아데노신이라고 합니다.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 그래서 ATP 이게 이제 분자가 에너지가 여기에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본딩 하나, 여기에 있는 본딩이 떨어질 때마다 에너지가 바깥으로 분출이 되면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또는 어떤 물질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이용을 하기 위해서 데려가기 위한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느냐 하면 ATP에서 ADP로 보내면서 이 본딩이 깨지면서 에너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도당에서 이런 물질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ATP에서 ADP로 다이파스페이트로 갑니다. 여기서 H3PO4가 나오고 이 H3PO4 ATP에서 물 분자 하나 들어가서 효소가 ADP가 됩니다. ADP가 되고 파스페이트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오죠.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ATP의 한 파스페이트가 나올 때마다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의 파스페이트가 나오면서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 배리어를 넘을 때 또는 이 바깥에서 섭취된 음식물이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소화가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ATP에서 ADP로 가면서 거기에서 이 본딩이 하나 깨지면서 7.3kcal라는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생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습니다. 당 단위가 라이보헥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뭐 염기가 이런 반응 이게 지금 모노포스페이트 그죠? 모노포스페이트. 그다음에 우선 그 DNA가 이제 복제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복제라 그러고 그다음에 전사 트랜스크립션 이제 DNA에 있는 정보를 읽어 RNA 합성에 사용하는 이제 과정이고 여기 보면 DNA는 AGCT 그다음 RNA는 UCGA 여기 보면 C가 있고 G가 있고 A가 있습니다. 그죠? U하고 T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RNA 두 개가 합쳐지면서 DNA의 염기서열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의 제일 첫 번째는 이성질체, 구조 이성질체 또는 무슨 뭐 카이랄, 비카이랄성 뭐 이런 거, 그다음 D와 L의 형태, 이성질체 1, 2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이거를 왜 제일 먼저 나타내면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거를 결합하고 싶어하는 효소가 있고 또는 이거를 결합하고 싶어하는 효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 따로 이 요구하는 이 효소의 key and log의 펑셔널 그룹 때문에 이 이성질체가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의약품에서도 이성질체를 50% 넣어놓고 만드는 화학물질이 있는가 하면 100% 한 가지 구조 이성질체를 가지는 약품을 만들어서
투약을 하게 되는 뭐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체, 특히 효소작용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효소가 요구하는 물질의 구조로 약을 투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생명의 화학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